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이스캠프의 영어 강사 이진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대성고등학교 1학년 23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3년 2학기 기말고사. 역시나 시험 시간 50분이었고요. 문항수 34문항이었습니다. 지난번 중간고사 때와는 다르게 이번 기말고사 때에는요. 교과서 시험 범위가 한 개가였죠. 8과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문항이 조금 줄었고요. 대신에 모의고사, 내부 지문에서 문항수가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지문 변함없이 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교과서 네 문항을 모두 맞추면 여러분 9.6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지문 8문항을 다 틀리면 27.2점을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나 항상 기존대로 전통대로 외부 지문이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험은요, 지난번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매우 무난했습니다. 변형돼서 출제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어법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시험과 가장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저기 이상한 문법책 구석탱이에 있는 어려운 어법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는다고요. 아주 까다로운 문법이나 어휘가 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무난한 시험이었다. 그러나 역시나 이번에도 외부 지문이 등장했기 때문에 까다로운 쉽지 않은 외부 지문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에 이 외부 지문을 누가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게 되겠죠. 내부 지문 다 맞고 외부 지문 다 틀리면 70점 조금 넘는 점수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역시나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뭐 4개, 그렇죠? 난이도는 죄다 하입니다. 변형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1번 같은 문제는요, 보기항이 국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내가 정말 뭐 잠깐 정신이 나갔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 뭐예요? 본문 변형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 8번 같은 경우는 본문 변형 조금 들어가긴 했죠. 뭐 sust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maintained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뜻이니까요. 우리가 동의어로 많이 알고 있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당연히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순서나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아예 본문의 변형이 있을 수가 없는 유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21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요. 원래 우리가 배웠었던 그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occasionally 라고 등장했었던 아이가 실제 시험에서는 infrequently로, 그렇죠? 이따금씩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many blanks 라고 하는 단어가 big gaps 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한 2개 정도 변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 이 정도는 난이도 중을 드립시다 하고 여기다 중이라고 적어놨지만 뭐 이거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중하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약간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22번도요. trigger라고 하는 단어를 spark라고 하는 단어로 변형해서 출제하셨죠. trigger, spark, 뭔가를 유발하다의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선생님이랑 솔직히 말해서 trigger 수업하면은 trigger, spark, lead to, 뭐 cause 이거 다 암기하는 단어들이에요. 아마 별 어려움 없이 잘 푸셨을 텐데 워낙 이거 22번 문제에 등장했었던 모의고사는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 이렇게 드렸고요. 어법은 여러분들이 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시험의 배점도 약간 3점대로 이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중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대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출제된 어법은 뭘 물어보는 건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보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아주 단골입니다. 우리 모의고사 수능에서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오는 애죠. 분사구문 말할 것도 없죠. 명사절 접속사 됐을래 왔을래 이런 거 우리 맨날 그 푸는 방식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나온다고요.
접속사 쓸래? 전치사 쓸래? 여기 과거 분사 쓰는 거 맞니? 혹시 ing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항상 우리 모의고사 수능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그런 어법 사항들입니다. 소유격을 나타내는 표현. 도치로 인해 발생한 요 수일치 문제. 대동사. 이건 정말 대성 선생님들의 정말 뭐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대동사 문제는 하나 이상씩은 반드시 포함하시는 것 같아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왜냐하면 이 대동사를 제대로 풀 줄 안다는 건 그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대동사 문제를 항상 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사용되는 아이, 관계 부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유도 부사, 수동부정사, 수동부정사 빙 PP 형태의 수동부정사니까 to BPP 형태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동부정사, 형용사 부사 또 나왔고요. 관계사들, 아까는 접속사 that 나왔죠? 그러니까 that의 쓰임 구별하는 문제. 그다음에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 구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자라나는 대성인 꿈나무들 지금 예비고인데 대성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해서 이 영상을 클릭해 보셨다면 대성 시험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보통 어법 문제로 등장하는구나 미리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을 보는 대성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틀렸지? 나 24번 틀렸는데, 나 24번 정답이 2번인데 4번으로 했는데, 그럼 내가 2번도 모르고 4번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의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요.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문 또 나왔죠.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또 나왔죠. 대동사의 쓰임 또 나왔죠. 관계 부사의 쓰임 또 나왔죠. 그쵸?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고 희한한 기상천외한 것들을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대성 어법 시험에서. 당연하겠지만, 그쵸? 뭐 예외적인 사항 이런 것들 잘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의고사 혹은 수능시험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사항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27번부터 드디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든 그런 외부 지문들이 등장하는데요. 외부 지문, 뭐 순서, 문삽, 빈칸 다 만만치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적어 놓은 것은요. 이 외부 지문이 등장한 출처예요. 그래서 Responsible Science라고 하는 책 아니면 요러한 사이트에서 발췌한 기사. 그리고 뒤를 보시면 2013학년도 그러니까 2012년에 나왔었던 수능 완성 실전편에 들어있는 문제를 하나 채택하시기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여러 다양한 그런 출처를 가지고 있는 외부 지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외부 지문을 따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거 외부 지문 특강을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생각은 사실상은 거의 쓸데가 없죠. 왜냐하면 어디서 나올 줄 모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평소에 모의고사 지문을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죠? 어떤 딱 왕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외부 지문 어법에도요. 이제 가장 어려운 요거 3.5점짜리 맨 마지막에 항상 어법으로 등장하죠. 여러분 기분 마지막에 찜찜하게.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에서 등장한 어법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 똑같아요. 형용사 부사. 분사구문, 동사 수일치, 과거분사, 관계대명사. 아까 전에 봤던 거랑 같죠. 그래서 외부 지문이라 하더라도 물어보는 어법사항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접속사 대 분사, 구문, 형용사, 부사, 동사, 수일치.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 시험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어법 시험, 거의 탑 10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항 안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법 지문 그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하나 어법 모르는데 외부 지문에서 어법이 나오면 다 틀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평소 모의고사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면 다 맞히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고 우리 32번 외부 지문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2번 외부 지문이 3.5점, 34번 외부 지문도 3.5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 지문 중에 좀 제일 어려워했을 법한 조금 배점이 높은 그러한 지문, 외부 지문 중에서 두 개 뽑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빈칸으로 가서 보니까 actually, however. 자, 그러나 실제로는요. 권력은 빈칸합니다. 힘은 빈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앞에는 어떤 파워의 한 특징이 나오겠죠. 글쓴이가 생각하는 파워의 특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 그러나 사실 파워는 이래. 그럼 앞에 나와 있는 파워의 특징과 반대되는 개념이 빈칸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면서 앞으로 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과거에는요. An entire nation, 그냥 어떤 나라 전체가 would be ruled. 어떻게 됐대? 지배가 됐대. 누구에 의해서? 왕과 그의 몇 안 되는 그러한 측근들에 의해서 지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only the elite had any power to play with. 그래서 오직 엘리트만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엘리트만 갖고 있었다. 자, over the centuries. 근데 수세기가 지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현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In the past, 과거에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내용의 흐름이 뒤집어지겠다. 과거에는 이랬다면 지금은 뭔가 바뀌었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over the centuries,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become more and more diffused and democratized. 자, 권력이 점점 어떻게 됐대요? 저 단어는 사실상 하단에 주어졌죠. 그렇죠? 분산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셨네요. 자, 이 권력이 점차적으로 분산되었어요. 그리고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 단어 뭔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엔드로 연결됐으니까 분산되었다랑 같은 뜻인가 보죠. 그렇죠? 권력이 점차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즉 앞문장의 내용은 즉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분산이 되었다라는 것은 만들어냈어요. A common misconception이니까 굉장히 흔한 그러한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의 내용이 뭡니까? Groups no longer have centers of power. 자, 여러 집단이 단체가 더 이상 어떤 권력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는 알겠네. 옛날에는 뭐 왕과 왕의 최측근 신하 몇 명이 나라를 다 다스렸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권력이 분산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은 뭐라는 거야? 여러 집단이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 집단이 권력의 핵심을 다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잘못된 생각. 즉 어떤 잘못된 생각? Power is spread out and scattered among many people.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spread out 널리 퍼져 있고요. 그리고 scattered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냈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산되어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냈대. 그럼 이 대리아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사실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분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네. 그렇죠? 이 말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빈칸에 그러나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되어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대리아라는 생각과는 반대로 사실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되어 있지 않아.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분산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이 글을 쓴 글쓴이는 대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사실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only be justified with political debate. 어떤 정치적인 논쟁과 더불어서 정당화될 수 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논쟁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정치적인 논쟁 이런 말 등장하지 않았어요. 2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는 경향이 있대요. 쉽게 잘못 사용되면 권력이 쉽게 타락한다. 뭐 잘못 사용되고 이런 말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3번 can be retained for only a short period of time.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짧은 기간 동안만 보유가 될 수 있는 거야. 권력 그거 붙잡아봤자 곧 뺏겨. 뭐 이런 말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4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has changed in its number. 바뀌었죠? 그 수에 있어서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not in its essence.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딱 읽었을 때, 오, 4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으면은 영어 실력이 좀 상당한 친구겠죠. 그쵸? 이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예, 그냥 물음표나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다 아닌 내용이 하나씩 있어요. 그쵸? 5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grows best when it is challenged by another power.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커진답니다. 그 권력이 도전받을 때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도전받으면 그 권력,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잘 커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뭐 또 다른 힘 뭐 이런 말 아예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이 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이 4번을 정답으로 저는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친구들 그게 사실 찍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 풀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4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권력을 예전에는 왕이랑 선생님 그림도 잘 그리죠? 자, 왕이랑 그 몇몇의 미니스터, 장관들이라고 보긴 못하고 뭐 신하들 이렇게 볼게요. 왕과 몇몇의 신하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권력을 독점하는 수가 조금 늘어난 거죠. 수가 조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권력을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았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수가 독점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을 독점하는 그 권력을 가지는 그 수는 바뀌었지만 수는 늘어났지만 그 본성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4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셨으면 굉장히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앞부분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 not in its essence 부분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는 이 뒷부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러면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 있네요. 그쵸? 보시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will congregate around a single strong personality. 어떤 한 명의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personality로 모인다. 마치 뭐처럼 이 태양을 돌고 있는 그런 여러 행성들처럼. 태양을 돌고 있는 여러 행성들은 그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항상 태양을 돌고 있죠. 그것처럼 권력의 본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권력을 향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빈칸을 우리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부터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 이 뒷부분 우리가 굳이 시간도 없고 마음도 급한데 이거 외부 지문이라 시간도 없고 마음도 급한데 이 뒷부분 읽으느라 고생하지 않으셨어도 될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이게 왜 3.5점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가서 이제 34번으로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치? 대성 외부 지문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정도로 보기 위해 34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었던 어법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대세 밑줄이 쳐져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대시, 뭐 강조 구문의 대시냐, 이디즈로 시작 안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접속사냐, 관계사냐, 뭐 이런 거 따져라 이런 거죠. 그쵸? 자, people against captive breeding programs state that such programs can cause animals to inbreed even when released into the wild, thus changing the evolution of the species by decreasing its genetic diversit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요. against가 나왔으니까 반대하는 애들이죠. 뭐에 반대하는 겁니까? 이 포획해서 새끼를 낳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주장합니다. 대리하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tat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이때 대해서는 명사절 접속사의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그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래서 봤더니만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유발할 수 있다. 동물이 inbreed 하도록 유발할 수 있다. inbreed 쌤 모르겠어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inbreed는 동종 번식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동종 번식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동물이 동종 번식하도록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완전한 문장 나왔네. even when 뒤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when으로 연결되니까 하나의 커다란 부사 아닙니까? 날리시고요. 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1번에 된 맞게 잘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2번으로 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taking into captivity in 1972, George was placed in the tortoise breeding and rearing center in Santa Cruz Island, off the coast of Santa Barbara, California, where he refused to mate with any of the females of a similar species. 자, taking into captivity니까 이 captivity가 붙잡는 거잖아요. 잡는 거예요. 포획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72년에 포획하는 거냐, 포획되는 거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장 맨 앞에 이렇게 ing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어 이러면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완전한 문장 앞에 이런 식으로 ing나 pp로 시작하는 구문이 달라붙어 있으면 얘 원래 부사절 접속사랑 주어랑 동사 이렇게 있는데 접속사랑 주어랑 동사랑 세 개 다 따로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합쳐놓은 분사 구문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완전한 문장이 앞이나 뒤에 따라붙을 수 있는 아이들은 부사 역할 하는 아이들이 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사절이 모습을 바꾼 분사 구문이다. 분사 구문에 밑줄 져져 있으면 이건 분사 구문의 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포획하는 거냐, 포획당하는 거냐 그걸 따져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앞에 있었던 주어는 저 뒤에는 조지라고 하는 애예요. 그렇죠? 1972년에 조지가 포획하는 걸까요? 포획되는 걸까요? 여기는 포획되는 것 같네요. 왜냐면 포획하다. 조지가 1972년에 포획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도대체 누구를 포획했는지 그 대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그 뒤를 보니까 이 조지라고 하는 애는요. was placed, 놓여졌습니다. 이러한 어떤 센터에 놓여졌대요. 근데 이 센터가 뭐 여기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무언가를 포획한 게 아니라 잡혀서 이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를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taken. 그래서 이번에서 바로 벌써 정답이 등장했네요. 그쵸? 1972년에 포획돼가지고 조지는요 이 센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센터는 이런 곳에 있었는데요. Where? 거기에서 그는 refused to mate이니까 짝짓기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암컷과 비슷한 종의 다른 암컷과 짝짓기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3번. The last of his line. He died in 2012 in captivity, never having bred. 자, he died.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 최선 이거는 해석할 줄 알죠? 주어, 동사 표시할 줄 알죠? 그쵸? 2012년에 포획된 상태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ver having br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완전한 문장의 앞이나 뒤에 붙어있는 애는 누구? 부사 역할을 했던 애. 그래서 부사가 접속사, 주어, 동사를 한 대로 묶어서 이렇게 ing 형태로 등장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3번은. 분사 구문인데 그냥 ing가 아니라 having pp 형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료 시제의 분사 구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 분사 구문 자리 맞나요? 네, 맞아요. 주어랑 동사 다 있거든요. 접속사 없으니까 이 자리에 또 동사 쓸 수 없거든요. 그렇죠?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써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럼 시제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가 2012년에 죽었는데 그 이전에 결코 새끼를 낳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죽은 것보다 새끼를 낳지 않은 게 더 먼저예요. 그래서 having bred의 형태로 쓰인 거 맞고요. 혹시 어떤 아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 선생님 저는요 breed가
누구누구를 키우다 타동사로 봤는데요. 그럼 이거 있잖아요. having been bred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breed가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누구누구를 기르다, 키우다의 뜻이고요. breed가 이런 식으로 자동사로 사용이 되면요. 새끼를 낳다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조지라고 하는 거북이가요. 이렇게 양육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새끼를 낳지 못했다. 짝짓기를 안 했다고 했으니까 낳지 못했다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having been bred의 형태로 사용하면 의미가 안 맞죠. 그래서 3번에 having bred로 쓰인 거 맞게 잘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 제가 여기 he died부터는요. 그 뒤에 문장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겠는데요. 이 앞에 나와 있는 the last of his life 이거 뭔가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빠져 있는 앞에 뭐 being, 뭐 having been 요런 이 비동사의 형태가 빠져 있는 그런 분사 구문이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거야. 그렇죠? 그의 라인, 즉 걔네 라인, 아 우리 라인 있잖아요. 걔네 라인, 즉 이 조지라고 하는 거북이의 그 종, 그 라인의 마지막이었던 그 조지는 2012년에 포획된 상태로 결코 새끼를 낳지 않고 결코 짝짓기를 하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번이요. deadly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얼핏 보면 ly 붙어가지고 이거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deadly 자체가 ly를 달고 나왔지만 이 i는 치명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부사처럼 생겼지만 형용사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deadly funguses and bacteria. 그렇죠?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곰팡이와 박테리아 뭐 이런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5번에 is에 밑줄 쳐져 있다라는 건 이거 거의 100% 수일치 물어보는 거죠. 문장이 진짜 주어 찾아주셔야 되겠죠? 문장이 진짜 주어는 another key issue가 되는 거죠. 뒤에 이렇게 잔뜩 수식하는 구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 형태로 단수 형태로 쓴 거 맞게 잘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총평과 대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비슷하죠? 대성고등학교는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지문에서 얼마나 실수를 적게 하는가, 외부 지문을 얼마나 자신 있게 풀 수 있는가가 1등급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솔직히 있죠, 여러분들.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여기에 1, 2, 3, 4번 교과서에서 틀린 사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말고 내부 지문에서 틀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 내부 지문에 대한 복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외부 지문에서 틀리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외부 지문 8개 중에서 내가 내부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냈다면 내가 외부 지문 8개 중에서 아마 한 두세 개? 뭐 아니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아마 다 읽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읽어낸 지문들 중에서 한 반 이상 맞으면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도 어느 정도 좀 등급을 기대할 수 있는데 내부 지문에서 틀려버리면 이거는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죠. 2등급까지도 마찬가지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 지문 그 양이 아주 방대하죠. 모의고사 4기능이니까 그 양이 방대한 그 내부 지문은 시험 기간 동안 최소 2번 이상 좀 볼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특히 어법, 순서, 삽입, 빈칸 위주로 변형 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대입파악 문제는 2학년 때 좀 많이 나오는데 1학년 때는 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주제나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법, 순서, 삽입, 빈칸 위주의 변형 문제를 가지고 꼼꼼하게 복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지문은 대부분 고3 모의고사나 원서, 과학, 저널, 신문, 기사 등이기 때문에 미리 딱 콕 집어넣고 쪽집게로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어휘 학습을 철저히 하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저랑 이 대성고등학교 1학년 23년도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그러면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우리 내년에 2학년 때에도 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베이스캠프 영어 강사 이진이었습니다.